조상훈의 뉴스 피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한민고등학교는 오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 상산고도 오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청성군에 있는 사립학교 청성여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50가지가 넘는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 이를 끝까지 고집하는 교육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조상훈의 뉴스피드,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먼저 뉴스와 논평입니다.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고 지학사 교과서 한 종만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 박상옥 교장은 오늘 전북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역사교사와 보직교사, 연석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늘 오전 학교 운영이 자문까지 마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산고를 비롯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등학교들이 잇따라 채택 방침을 철회하는 흐름인데요. 이런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로 꼽힌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학교,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도 오늘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북 청성여고가 새롭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교육부는 검정 취소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거꾸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기용 의원은 정치적 외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기용 의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바로 정치적 외압입니다. 교육부가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게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범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나 학교 운영위에서 재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재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선정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대자보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0.01% 학교에 쓸 교과서를 위해 온 나라를 역사전쟁의 포yon 속으로 몰아넣었다고요. 교육부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발표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분노와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펼쳐진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성남시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에 대한 정치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한 겁니다. 그 근거로 이 시장은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 해당 대학에 캐고 다닌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온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3조와 정치 참여를 금지한 9조를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정원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이 전방위로 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문병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들은 정보인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지역 언론에서 이 시장이 형수에게 시정 잡배들도 안 하는 저급한 요구를 하는 전화 음성을 공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이 자세한 내용을 추후 공개한다고 한 만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SNS를 통해 의혹을 던진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정원 특검을 하지 않아 이 모양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지나친 정치적 차사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만 키우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 시장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선 도전을 위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업체, 즉 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작성된 코레일의 내부 문서,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수서 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 목포, 수서 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 노선, 광역철도 신규 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면 무엇이 민영화일까요? 한편 수서 고속철도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과정에 수서발 KTX의 부정적 효과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아울러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해 별도로 운영할 경우 한 해 1,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비상임 이사 등에게 보고했는데 이 내용을 지난달 10일 의결한 이사회 공식 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두 자로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논평도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13년 초에 작성된 코레일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수서발 KTX의 수익성을 예측 비교하여서 제2공사가 별도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연간 8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검토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흑자 경영을 포기하고 자회사 분리를 감수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성남시청에서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합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 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책임을 묻고 불법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국정원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뒤통수를 친 셈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병호 의원 직접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약하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네네. 일상적인 정치 사찰, 선거 개입해왔다. 이게 오늘 이재명 시장의 폭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을 어긴 부분 어떤 부분이고 또 사찰을 했다는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국정원법 3조의 직무 범위를 보면은요. 예.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내 보안 정보라고 해서 5가지 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대공, 대테러, 방첩, 대국가 전복, 그다음에 국제범죄 이렇게 5가지에 한해서만 국내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정보, 경제 정보, 산업 정보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국정원이 그런 정보 수집을 계속 해왔고 이것은 분명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고요. 예.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 예를 들어서 무슨 논문 표절을 했다. 이재명 시장이 석사 논문을.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대테러하고 무슨 국가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인사 문제라든가 또 그 성남시의 어떤 그 수의계약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한 보안정보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수집을 해왔고, 더군다나 이제 충격적인 것은 작년 12월 30일 날 그 국정원 개혁특위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오 출입금지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 간부들은 이제 국정원이 앞으로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계속 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그 현장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일 12월 30일 오전에 이제 국정원 정보관이 이른바 그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서 가천대 부총장 찾아간 날이 그날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원 해명은 무슨 학교 관계자하고 아는 정보관이 차를 마시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건데, 그거는 속아 웃을 일이고요. 예. 하여튼 논문을 복사해주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즉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에게 확인 전화가 왔어요. 학교 측에서 이렇게 국정원에서 이 논문을 복사해달라는데 해줘도 될까요?라고 확인 전화가 와서 알게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무슨 인사 문제라든가 무슨 그러한 직무 활동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차단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의 가족 간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형님이 좀 약간 정신병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가족 간에 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불화가 있고 싸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시장의 그 얘기에 의하면 이제 국정원 직원이 형님을 찾아가서 안 좋은,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것들은 이제 형님한테 분노케 해가지고, 자꾸 동생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공격적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국정원이 그 가족 문제에도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가족 문제에서 그것이 이제 무슨 녹음을 또 했어요. 약간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싸움한 거를 녹음을 했는데, 서로가 이제 언쟁이 높아지고, 좋지 않은 소리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 것만 딱 녹음으로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제일 안 좋은 것만 편집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치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이제
형수나 뭐 형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뭐 녹취록이 배포되고 이 지역 신문에도 그것이 보도되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재명 시장을 이번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공작적인 활동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정원 IO 이른바 이제 뭐 IO라고 하지만 정보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성남시청에 출입하는 정보관일 텐데 네. 그 지방선거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제 이번 이제 금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뭐 사생활 관련 거를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또 논문 폐절했다는 그런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이제 지역에서 요새 특별히 성남시만 지금 그 보수 단체들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이 종북 뭐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확대 재생산되었고 지역 언론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뭔가 좀 그 조직적인 그 낙선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물론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은 그런 심증이 있는 것이죠. 예. 최근 이제 국정원 직원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근 개인정보 캐내기 위해서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이제 보도가 돼서 무리를 좀 빚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시장의 경우도 지금 기관 출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그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 초까지 이제 논의해서 합의한 이른바 국정원 개혁법. 네네. 그 법으로 이런 행위들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일단은 이제 법에 그러한 법령에 위반된 출입은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뭐 국정원에서 그건 징계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것이 막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정도의 행위였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법에 명문화시켜서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물론 이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조금은 이제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입법화했다는 것도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개혁론이 뭐 개혁 법안은 처리가 됐지만 후속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어제도 좀 협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예. 민주당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좀 더 보강해서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는 이제 첫째는 지금 국정원의 그 직무 범위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안 정보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보안 정보에 국한해서만 정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 경제, 뭐 산업, 언론 동향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정원이 정보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정원이 지금 행정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획조정이라든가 보안 점검이라든가 또는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기관이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정보 역량 자체가 지금 저하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오히려 정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 역량과 관계없는 것들은 좀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파트를 좀 축소시키고 해외 파트나 대북 파트를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오늘 뭐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정원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 밝혔는데요. 어떻게 네네. 대응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목됐던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닌 바로 질문하는 기자들. 예, 연합뉴스 신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 아닌가? 하여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질문은 뭐하러 하는지. 예, 동아일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가 또 군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질문이 뭐 이런가? 누가 도둑에게 당신 왜 절도했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 도둑질했다며 경찰이 잡으려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묻는가? 어제 기자회견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것. 채널A 박민혁 기자입니다.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왜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에 대해 사과 안 하느냐? 왜 낙하산 인사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채널A 기자는 결국 다음에 답을 끌어내려 했던 것 아닐까? 이제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장관 또 수석 뭐가 이렇게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에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상대하기 쉬운 기자들만 세워서 답하기 좋은 질문만 들은 것은 아닐까? 라인업을 보면 그런 의심을 안 가지기 힘든데. 네. 연합뉴스의 신지용 기자. 네. MBC의 박성준 기자. 네. 매일경제의 김성걸 기자님. 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님. 뉴데일리의 안정현 기자님. 채널A의 박민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어제 기자회견 어땠나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 개혁 방안 놓고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좀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 그리고 기초의원 정수의 30%를 여성 명부제로 선출하자. 그리고 정당 기호 순위제도는 폐지하자. 이런 주장들을 내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새누리당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 측까지 이 지방선거 개혁안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결국은 기초선거를 두고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기초선거 이제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때 이후 상황, 그러니까, 정당기호 순위제도 이런 거를 놓고는 또 야권 내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도 지금 입장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좀 제대로 개혁해서 선거 제도를 좀 개혁해서 제대로 치러보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것들이 가미 된 이것이 근저에 깔려 있는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지방선거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큰 틀에 그 제도를 손볼 수 있을지 여야가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벌써부터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내용 역시 지방선거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죠. 교육감 네네. 선거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오늘 공청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직선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곧바로 쟁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엊그저께 직선제 폐지 내지는 그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야 간의 구도가 형성이 된 거는 여당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하자, 야당에서는 직선제의 그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맞서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지금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과연
특히 이제 2월 4일부터 곧바로 지금 교육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예비선거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일이 이렇게 촉박해서 정치권이 지금에서야 이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코미디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이 개혁의 화두가 사실은 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전달한 메시지들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으니만큼 예. 여야가 좀 엄밀하게 좀 평가를 하고 좀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사실상의 불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정작 강창희 국회의장은 좀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올해 신년에 어떤 일들이 좀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 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블랙홀 얘기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친박계 대표 인사 중에 한 명이죠.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하고 면담을 한 자리에서 국회 자문위원회, 헌법 개헌의 자문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취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헌특위 설치 문제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당에서도 개헌 문제 그냥 닫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올해는 좀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이미 5년 단임제의 폐해 혹은 좀 87년 체제의 극복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된 이상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경제 파트 또 사회 분야 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 개정을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예. 정치권의 개헌 바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물론 여당에서의 동력은 좀 많이 상쇄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좀 일단이 보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학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일선 네네. 학교에서는 지금 채택했다 다시 철회하는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네.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우편형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 한바탕 역사전쟁을 벌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했다가 학생, 학부모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동창회 이런 데의 압력 때문에 결국 철회를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해당 고교를 특별조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에 지금 새벽부터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일부 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했다가 철회한 것 이게 결국은 전교조 등이 일선 고교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이 특별조사 실시하는 게 결국은 왜곡 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또다시 국정교과서 체제가 옳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여권 핵심부의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고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시각의 단면을 좀 극명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 공개적으로 국정교과서 체제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이 교과서 검정 체계를 두고도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 소식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